이거 좀 내보내세요. 인도네시아 그 제목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우리나라로 치면 김동현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이게 쉽사리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타격전에서도 좀 많이 고전을 할 것이다. 이 사라리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규덕 김건일의 건더기. 제가 정식 녹화 2회차입니다. 녹화는 한 4번 한 것 같은데. 폐기된 게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큰 대회가 열립니다. UFC 316 션 오말리와 메라베 벤텀급 타이틀전. 네. 그리고 카일라 해리슨과 줄리에나 페냐의 또 여성 벤텀급 타이틀전. 그리고 한국의 유주상 선수가 또 출전을 합니다. UFC 그렇습니다. 데뷔전이고요. 네. 인도네시아의 제카 사라기와 경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엄청난 탑독입니다. 네, 유주상 선수가 마이너스 400, 500 이 정도더라고요. 마이너스 500이면은 1달러를 걸었을 때 거의 벌러드는 없죠? 그쵸? 네. 마이너스 500이면요. 네, 1.2배? 그렇죠.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 걸었을 때 200원 벌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탑독인 거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선수에 대해서. 예. 1995년 1월 1일생입니다. 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네. 나이가 좀 있다고요? 유주상 선수보다 1살 어립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외모만 보면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유주상 그렇죠. 선수는 엄청 어려 보이거든요. 1994년 1월 21일생. 빠른 네. 구사군요. 네. 네네. 그리고 제카 사라기는 95년 1월 1일생입니다. 야, 날짜 좋네. 네. 어. 원래 이 선수가 우주를 수련하다가 원 프라이드 MMA. 근데 원 프라이드 MMA가 예. 원 챔피언십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단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규모가 있고 자주 대회가 열리는 그렇죠.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급에서 활동하다가 이 선수가 성장세가 엄청 무섭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전에서 졌는데 성장을 계속 하다가 2022년에 잠정 타이틀을 획득하고 RTU에 도전합니다. 이 선수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기욤비 선수를 이겼어요. 맞아요. RTU에서. 네. 그리고 기욤비 선수를 엄청난 그때도 사실 업셋이었어요. 8강전에서도 백스피닝 피스트로 엄청난 KO 승리를 거두고 기욤비 선수한테 KO 승리를 거두니까 결승전에서 졌는데 이례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거죠. 4강에서 졌는데 네. 기욤빈 선수가 이건 누가 봐도 기욤빈 선수가 결승을 갈 거라고 다들 그렇죠. 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얕잡아 보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레벨에서 한국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라도 우리나라 기욤빈 선수한테는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펀치가 키는 작은데 이제 펀치력은 굉장히 세다. 그렇죠.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면서 결승에 올라갔는데 결승전에서 안슐 주블리라는 인도 선수한테 패배를 해요. 근데도 계약을 했었던 이유는 인도네시아 시장이 워낙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대표 선수가 한 명 UFC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수뇌부들의 판단에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약은 패더급으로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한 체급 내려서 UFC는 패더급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이 선수가 데뷔전이 루카스 알렉산더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엄청난 언더독이었어요. 맞아요. 네. 어. 더군다나 알렉산더가 개체를 초과했어요. 148파운드였으니까. 네. 그런데도 KO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파이터로는 최초로 UFC 승리를 거둔. 아예 인도네시아 최초의 파이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최초의 그쵸, 승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우리나라로 치면 김동현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완전 그 당시 2008년 9년에는 한국도 불모지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런 선수가 나온다고 이제 물음표를 대부분이 갖고 있을 때 김동현 선수가 연승을 거뒀던 거고, 이 제카 사라기도 그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스타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카 사라기하고 유주상 선수 경기 매치업이 됐다는 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DM이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 MMA 전문지였던 것 같아요. 이 매치업 확실한 거냐?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반향이 있었고, 제가 올린 게시물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되겠냐? 유주상이 상대가 되냐? 뭐 이런 거죠.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제카 사라기가 유주상이라는 신인을 잡을 거다라고 엄청,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기대가 그건 이제 크더라고요. 객관적이진 않은 그쵸. 지표니까. 예. 오히려 언더독으로 계속 이기니까 더 그런 게 올라간 것 같아요. 기대치가.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 선수가 작년 6월 이제 UFC 두 번째 경기였죠. 웨스틴 윌슨에게 서브미션 패배를 당합니다. 네, 트라이앵글 안바를 잡혀서 제가 그래서 이 선수 인터뷰를 좀 보고 왔어요. 그때 경기를 떠올리다가 어떻게 떠올렸냐면 너무 성급하게 KO를 시키려고 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 어. 유주상과 경기에 활용할 것이다. 근데 통산 4패 중에 3패가 서브미션 패배다 보니까 확실히 그라운드에 약점이 있는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키가 별로 안 커요 이 선수가. 173 정도. 근데 그 정도로 안 보이던데. 제가 171 아닙니까? 171? 제 기준으로 따지면 저보다 좀 커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기현빈 선수랑 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요. 기현빈 선수도 80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한 네. 77, 8 정도. 네네네. 근데 차이가 좀 났던 걸 보면 73이라는 숫자도 좀 물음표예요. 근데 뭐 키가 작고 이거의 중요성은 뭐냐면 거리 싸움에서 충분히 불리하다 이 선수가. 이게 무슨 뭐 성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주상 선수는 또 아주 귀신처럼 자기 거리에서 잘 싸우는 선수거든요. 스텝도 좋고 감각도 좋고. 그래서 저는 타격전에서도 많이 고전을 할 것이다 이 사라기가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의 DM 공격이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요. 예. 이거 좀 내보내세요. 인도네시아 그 제목으로 다 내보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뭐 메이저리그나 그렇죠. 예. 유럽 축구나 활약하는 한국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의 그 나라 보도라든가 그 나라 영상을 찾아보고 이거를 또 전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인도네시아에 많다, 태국에 많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MMA나 UFC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또 잘 활용해야죠. 제가 욕먹을 각오 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아마 저희가 제카사라기를 다루는 한국의 최초의 MMA 유튜브 채널이 될 건데 제카사라기 선수 잘하죠. 네. 잘합니다. 파워 있고 한 방에 있는 의외성 있는 선수인데 유주상 선수의 기술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죠. 이 한 방에 있는 선수니까. 유주상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감각적인.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유주상 선수도 지난번에 GFN에서 좀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처음 치렀는데 또 멋있게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대회는 그거보다 규모가 따블입니다. 그럼요. 네. 넘버 대회고 그리고 워낙 또 이제 인기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더카드 세 번째 경기지만 관중들의 어떤 이런 집중 이런 거를 좀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중압감을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그것만 이겨낸다면은 뭐 저는 크게 쉽사리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제가 제카사라기에서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소개를 드릴게요.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미국 샌디에이고 MMA 파이트 아카데미로 날아갑니다. 기량을 발전시키고 싶단 마음에. 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맷 휴즈의 헤드 코치였던 마크 피오레 코치 그리고 제이크 쿠라퍼라는 주짓수 블랙벨트 코치가 있습니다. 네. 이 제카사라기가 여기 대표 파이터예요. 놀랍게도. 네.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때 웨스틴 윌슨한테 지고 나서 레슬링이랑 주짓수 엄청나게 훈련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유주상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디오로 봤는데 확실히 오른손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그리고 엄청난 그 의욕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유주상의 전적 8승 0패 이 전적을 잘 깨부수겠다. 네, 8승 1패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기현빈 선수한테 하듯이 그러니까 그 경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기현빈 선수랑 조금 스타일이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다르지만 누구나 이제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죠. 하기 전까지요. 예,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는데 네. 유주상 선수의 강점이라 하면 그 오른손이 날카롭기도 하죠. 근데 일단 킥으로 좀 조지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네네네. 하프킥이나 아니면 하이킥도 좋고 그리고 백스핀 뭐 뒤차기 같은 것들 그런 킥의 다양한 어떤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섞은 타격을 생각해야지 펀치만 보고 데뷔를 한다면 그건 또 그렇죠. 예, 좀 어려워질 것이다 경기가. 근데 저는 또 이 경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당연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면 유주상 선수가 경기마다 한 번씩 그런 안면이 열려서 네. 큰 타격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죠. 이번 그 GFN 두 번의 경기에서 다 그랬고. 그러니까 가드를 네. 바짝 올리고 싸운 스타일은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세나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코너 맥그리거랑 맞아요. 비슷해요. 네. 이번에 근데 CJ랑 인터뷰한 거 보면 본인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고 맥그리거 키드였거든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체를 세우고 하체 어떤 스탠스를 좀 넓게 잡고 스텝을 좀 통통 치면서 뭐 이렇게 타격을 하는. 근데 최근에는 본인이 이렇게 보면 마우리시오 루피라고 있습니다. 파이팅 너드에. 네, 너드에 그 선수랑 흡사한 스타일인 것 같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추구하는 방식이.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런 거리 감각에 예상치 못한 공격들. 루피가 이제 뭐 백스핀 회축이죠. 뒤후리기 그런 걸로 이렇게 또 KO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공격들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파이터로 자기가 변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라기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그 과거의 그런 데이터로만 너무 분석을 하면 안 된다. 최근 경기를 좀 봐라. 카하나 마스터 경기가 제일 업데이트된 지금의 유주상이니까 그 경기가 나름대로 좀 중요한 DB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면이 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주상 선수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약간 상대 펀치나 이런 거를 잘 보기 위해서 가드를 좀 떨어뜨리고 싸우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맥그리거도 그렇고 대신 스텝을 미묘하게 스텝을 전후 좌우로 해가지고 펀치를 피하고 사각에서 때리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유상 선수도 그런 부분 조심을 해야 될 거고 아마 조심할 겁니다. 그 한 방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유주상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우다다다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 방이 또 워낙 묵직하니까 음. 한 방만 조심하면 돼. 또 기대가 되는 점을 꼽자면 이번에 할로웨이랑 스파링을 했죠. 네. 그래서 할로웨이가 리틀 맥그리거 같다. 네, 이런 극찬을 해줬고. 나중에 훈련하러 같이 와라, 하와이에 맞아요. 와라 이런 얘기도 제안도 했었죠. 네, 그만큼 뭐 재능 러라는 거는 국내 이 모든 전문가라든가 선수들이 다 아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사쿠라 황도현 선수가 엄청 극찬을 했더라고요. 네. 이 정도가 돼야 UFC 가는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이거 하나 위에 수준이 더 있구나라고 본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주상 선수다라는 그쵸. 거죠. 이기면은 지금 한국 선수들이 이정영 선수 빼고 전승이죠. 올해 분위기 좋죠. 네. 유수영, 네. 그다음에 이창호, 이창호, 그다음에 박현성. 박현성까지 네. 지금 5번째 한국 선수 출전이고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고석현으로 넘어가는 거. 박준용 선수. 박준용, 고석현까지 이렇게 진짜 넘어가죠. 이 정도면은 잘만 하면 내년에 한국 대회도 기대해 볼 만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최도우 선수가 7, 8월에 경기를 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일단 최도우 선수가 갖고 있는 인지도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내 팬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승을 좀 거둔 다음에 메인 또는 코메인 정도까지 장식할 수 있는 기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가 가면 저는 한국 대회 가능성 꽤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인이랑 코메인 예상만 하고 가보죠. 예상이요. 네. 일단 코메인부터. 케일라 해리슨이 저도요. 뭐 어렵지 않게 이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네.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케일라 해리슨이 갖고 있는 이 신체적인 강함 원래 제일 걱정됐던 게 이거거든요. 이 선수가 유도 금메달리스트잖아요. 네. 2연속이에요. 리우하고 런던 리우였을 거예요. 72인가 4인가 13이었나요? 네. 그 체급에서 2년 연속 금메달리스트인데 PFL에서 뛸 때 라이트급으로 떴어요. 70kg죠. 예, UFC에는 체급이 없잖아요. 네. 벤텀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다들 좀 이거 되겠나라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별 탈 없이 그래도 감량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량을 내려와서 리게인도 잘 하니까 몸이 그냥 남자 몸 쩍쩍 갈라진 그냥 남자 몸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홀리홈이라든가 아무도 못합니다. 그냥 맞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짜부라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구석에 눌러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런 그림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아만다 누네즈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아만다 누네스가 아메리칸 탑팀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케일라 해리슨도 아메리칸 탑팀 선수예요. 둘이 같이 훈련을 하고 막 이랬어요. 물론 뭐 그냥 동료처럼 이렇게 어울린 건 아니고, 근데 분위기가 야 항상 이런 분위기 있거든요. 이게 기자들이 만드는 거기도 하고 팬들이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런 이제 분위기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 서로는 의식을 안 해도, 의식 안 한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의식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만다 누네스가 아메리카 탑팀을 나와서 독립을 해서 자기 훈련을 할 때 이 분위기가 싫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 켈라 썰이 해리슨하고 대부분 각을 맞던데. 앵글을 이제 만드는, 이게 그냥 자기는 부담이어서 나와서 그냥 훈련 따로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UFC의 데이나 화이트 대표라면 켈라 해리슨하고 아만다 누네스하고 한번 붙이겠죠. 네, 물어봤대요. 아만다 누네즈한테. 그래서 누네즈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그때 이제 아만다 누네즈가 2달 전인가 홀 오브 페임에 네. 헌액이 결정이 돼요. 그때도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돌아갈 수도 있다. 근데 돌아간다면 아마 켈라 해리슨이 상대로 유력하겠죠. 예. 그러면 션 오말리와 메랍. 이게 작년에는 다들 션 오말리였을 거예요, 대부분. 그쵸. 그때는 탑독이었죠. 근소한 탑독이던데. 네. 근데 지금의 웨랍의 이 기세라는 게 무시무시하고, 우마르한테는 꺾일 줄 알았는데 그거를 막판에 체력으로 뒤집어내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마르가. 네, 아니요 메랍이. 메랍은 그쵸, 여기 정강이도 안 좋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경기력으로 퍼포먼스로 승리를 거뒀다는 거는 오말리가 확실한 강점이 있는 선수긴 한데, 그래도 메랍이 합독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판정까지 끌고 가서 판정승을 거두지 않을까. 그 오말리의 코치 측은 1차전에서 진 이유가 조명 때문이었다. 네. 스피어의 조명 때문에 그 스피어잖아요. 예. 스피어의 조명 때문에 타격이 조금 빗나가는 게 있었다. 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뭐 완전한 핑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스피어가 워낙 규모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조명 설정이 기존의 다른 넘버 대회나 에이펙스 대회하고 달랐을 거예요. 그거에 따른 약간 부적응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션 오말리만 그랬겠어요. 다른 선수들도 똑같은 조건이었으니까. 저는 오말리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말리가 테이크다운 잘 막아내고 음. 많이 준비할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1차전에 워낙에 손을 못 썼으니까. 네. 네. 이거 지금 이 대회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몇 가지 뭐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리아니 다실바라고 있어요. 네. 아리아니 다실바. 이 사람이 원래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아리아니 립스키라는 미녀 파이터입니다. 네, 남편의 성으로 이제 아리아니 다실바라고 이름 바꿔서 활동을 예전에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상대가 누구냐면 중국의 왕총이라는 선수예요. 네. 조커처럼 얼굴에 화장을 하고 개최 때 나와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왕총이 중간에 한번 지긴 했는데 네. UFC에서 엄청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엄청 지금 경기를 자주 뛰게 하고, 약간 이길 만한 상대들을 계속 붙여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그거랑 비슷해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잡기 위해서 페레이라. 페레이라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좀 빠르게 올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발렌티나 셰브첸코를 잡을 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플레이급에. 이 왕총이 발렌티나 셰브첸코의 타격에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타격가예요. 그 왕총을 지금 엄청 키우고 있어요. 이 선수 한번 주목해 보시고. 주목할 선수가 패치 믹스라는 선수를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패치 믹스가 벨라토르의 챔피언 출신입니다. 벤텀급. 근데 벨라토르가 PFL하고 계약을 하고 넘어간 이후로 뭔가 계약 조건이 좀 안 맞고 경기도 잘 안 잡아주고 하니까 UFC로 넘어왔어요. 이번에 상대가 마리오 바티스타라는, 최근에 조지 알도를 이겼고 과거에 손진수 선수를 이겼던 그 선수거든요. 그 선수를 이제 UFC에서 이긴다면 단숨에 타이틀 도전권까지 올라옵니다. 패치 믹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네. 그러니까 언더카드에서 주목할 선수 유주상, 네. 왕총, 패치 믹스는 메인 카드고, 그다음에 요 선수 조슈아 반, 이게 플라이급 선수들이거든요. 미얀마 선수죠. 조슈아 반 그죠? 네. 네, 미얀마 혈통의 선수인데 여기가 이제 랭커 11위에서 15위 사이에 있는 약간 그런 선수들이에요. 12
브루노 실바가 12위, 조슈아 반이 14위. 네. 근데 여기서 진 선수를 박현성이 한번 물 수가 있어요. 한번. 네, 뭐 요런 그림이 있어서 플라이급 요 선수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네. 지금 유주상 선수 경기가 언더카드 세 번째 경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생중계가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그래서 티빙으로 보실 때는 아마 지연 중계로 메인 카드가 시작하기 직전에 한 30분 전에 먼저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생중계로 보시려면 UFC 파이트 패스를 결제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입중계를 보시던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시는 거예요? 입중계 시작하시면? 아니요, 유주상 선수 경기까지만 합니다. 왕총. 왕총까지만 하겠습니다. 왕총.